안녕하세요. 시언어 기초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열에 관한 내용인데요. 배열의 기본과 배열 선언하는 방법,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과 문자 배열, 그리고 다차원 배열 중에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열은 같은 유형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변수를 정의하는 경우에 이렇게 int하고 변수 이름 하나만 적으면 되고요. 만약에 같은 타입의 그러한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배열을 써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int i 가로 안에 20이라고 적으면은 int 타입의 그러한 변수를 25개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5개의 합과 평균을 구하려고 할 때 배열을 쓰지 않고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서 쓰는 경우에 이렇게 5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5개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해주고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데요. 자, 만약에 배열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같은 데이터형의 변수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고 같은 힘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5개를 동시에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크기를 5개로 해서 선언해 주게 되면은 이 배열의 각 원소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고 그리고 첨자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의 변수를 사용하듯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데이터형을 적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배열의 크기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쓴 데이터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변수를 배열 이름 뒤에 있는 가로 안의 크기만큼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nt num1에 10이라고 하면은 int 탑의 변수를 10개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메모리도 차지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 메모리 할당은 반드시 0보다 큰 정수형 상수로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되고요. 항상 여기 크기를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0보다 큰 정수형 상수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해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생략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열의 크기는 생략할 수 있고요. 초기값의 개수만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변수로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정해줄 수 없고요. 그리고 변수를 포함한 이런 수식으로 크기를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열의 크기는 정수형 상수로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또한 매크로 상수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max 1000이라고 매크로 상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이 max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는 우리가 siz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rray 6이라는 배열을 선언을 해줬는데요. int 타입으로 3개를 선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int 타입은 한 개에 4바이트니까 4바이트짜리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바이트만큼의 크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array 6이라는 배열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몇 칸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size of 연산자를 구해서 size of 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데요. size of int라고 하면 이건 4바이트니까 4가 될 거고요. array 6인 경우에는 12가 되죠. 그래서 12 나누기 4에서 사이즈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ize of 연산자 이용해서 만약에 처음에 배열의 크기를 내가 정해주지 않고 이제 그 초기값을 넣어서 정했다 아니면 동적 배열을 할당했다라고 할 때는 size of 연산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첨자 또는 인덱스를 이용하는데요. 같은 이름의 배열 중에서 몇 번째 원소인지를 가로 안에 써줍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고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num5라고
int num5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원소에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첨자를 적고요. 배열의 이름 적고 첨자를 적고 값을 이렇게 적어서 배열의 원소의 값을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열의 원소에 수식을 사용을 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num2가 가지고 있는 값이 30이죠? 30 더하기 2를 해서 sum에다 넣어줍니다. 그럼 sum은 3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례대로 num0부터 num4까지 차례대로 메모리에 4바이트씩 자리를 차지하면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4바이트씩. 그러면서 지금 int sum은 num2 플러스 1이니까 num2 첨자 2에 해당되는 이 위치에 있는 값인 30을 가지고 와서 2를 더해주죠. 그래서 sum에는 31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을 사용할 때 우리가 form을 활용을 해서요. 간단한 문장으로 여러 개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일이 뭐 num0부터 num4까지 이렇게 다 적지 않고 이때 이 첨자를 for를 이용해서 변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d 위치에는 이 i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값 0부터 4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num i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num 첨자 0부터 num 첨자 4까지 이 위치에 들어가서 5개의 그 배열의 원소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배열의 인덱스가 유효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 배열 선언해주고 그리고 초기값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sum 계산해서 sum 값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sum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값 5개도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기값 다 넣어주고 변수 선언해주고 배열 선언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써줬고요. 그리고 form은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들 다 출력해주고 마지막으로 sum의 원소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sum의 값을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켰더니 10, 20, 30, 40, 50 그대로 다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sum은 num2에 있는 값 30과 2를 더해줘 3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초기화를 꼭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초기 값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중괄호로 감싸서 배열 이름 다음에 등호와 같이 붙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만큼 초기화를 해주는데 마지막에 num4인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원래는 생략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 2, 3, 4, 5, 6, 6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이 배열을 초기화했기 때문에요. num4는 크기가 6인 그런 int 타입의 배열이 되는 거죠. 배열의 초기값이 부족을 하면 나머지 원소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 초기값의 개수가 더 많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요. 부족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값을 하나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num1인 경우에는 크기가 5인데 초기값이 1, 2, 3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num1의 3과 num1의 4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num5인 경우에는 5개인데요. 1, 2, 3, 4, 5, 6, 6개를 지금 초기값을 넣었어요. 이럴 때는 초기값 과다로 인해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 경우에는 초기값이 없습니다. 이럴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0이라고 하나를 딱 적어주면은 이 배열 전체를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um5에 1, 2, 3이란 초기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num3하고 num4에 있는 배열에는 각각 0이 자동으로 초기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플로트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amount에서 100하고 0,0을 해주게 되면은 모든 배열 요소가 0,0이 됩니다. 자, 뭐, ages 크기가 3의 ages를 배열을 하나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3명의 자식의 나이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몇 번째 자식의 나이에서 i를 사용했어요.
변수 i를 사용하는데 변수 i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다 i 플러스 1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ges i니까 첨자 0에 첫 번째 입력한 자식의 나이가 입력이 되고 그래서 세 명의 그 자식의 나이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 초기화를 하고 네, 그래서 num 1부터 3까지 해서 초기화를 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5개의 배열을 다 초기값에다 넣어줬고요. 두 번째는 3개만 넣어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1개만 넣어줬어요. 0이라고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결과값을 다 이제 프린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um5 프린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num2에 대해서 프린트, num3에 대해서 이렇게 프린트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각각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자, num2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인데 2개가 지금 없어요. 초기값 3개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가 0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초기값을 0으로만 적었을 때 다 0으로 다 채워지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선언해 줬고요. int i 선언해 줬고요. 초기값 다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num1 프린트, num2 프린트, num3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1, 2, 3, 4, 5 그대로 다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값 3개만 넣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2개는 0으로 이렇게 초기값이 할당이 됐고요. 세 번째는 0이라고만 적었습니다. 0 하나 그랬더니 모두 다 0으로 초기값이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배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자 배열은 문자들의 리스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각 배열 요소를 다른 이름으로 참조하는 대신에 배열 이름으로 전체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자를 사용해서 요소와 요소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자 배열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문자 배열의 크기는 문자열의 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널 문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다,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글자가 5글자예요.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6개로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글자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또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금 크기가 5고요. 문자가 5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배열이기는 하지만 문자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널 문자가 끝에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문자열은 아니고요. 문자 배열로 하나씩의 문자들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탈시티라고 되어 있는 이 배열은 지금 끝에 이렇게 널 문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자, 여기 이탈시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자 배열을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나서요. 하나씩 문자 배열의 원소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int 써서 int로 배열 선언해주고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값 넣어주듯이 문자 배열도 이렇게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첨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그 배열에 보관된 문자열을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여기에 널 값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 문자열로 그대로 배열 이름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printf에서 배열 이름을 적어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열의 이름은 바로 배열의 주소와 주소 값을 갖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int i 선언해주고 str 배열, 문자 배열, 이제 크기가 5인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star 널 문자를 입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문자 배열의 원소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보관된 문자를 출력했고요. 예, 그래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하나씩 출력한 거는 제가 C하고 %C하고 한 칸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띈 만큼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글자 하나씩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으로 이렇게 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배열을 그럼 어떻게 초기화하느냐? 이때 문자열 상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상수를 이용해서 바로 입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배열 크기보다 큰 문자열로 초기화하면 컴파일 경고가 발생하고요. 자, 만약에 숫자 배열처럼 똑같이 문자 배열도 이렇게 크기가 5인데 초기값을 2개만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뒤에는 이렇게 널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크기는 3인데요. 문자열 상수를 4개를 넣었어요. 이런 컴파일 경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값을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글자도 안 넣고 이렇게 빈칸으로 해주게 되면은 모두 널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경우에 문자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숫자인 경우랑 똑같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차원 배열이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은 무엇이냐? 그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2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다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데이터 0을 적고요. 배열명을 적고 그리고 제1 크기, 제2 크기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1 크기는 열에 해당되는 크기고요. 제2 크기는 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행에 해당되는 거죠. 제1 크기는 행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2 크기가 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각각 타입이 int, float, short, 캐릭터, 더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요 타입에 해당되는 것만큼 한 칸의 크기가 그런 거고요. 10, 그 다음에 5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크기가 10이고요. 제2 크기가 5예요. 그러면은 10줄. 자, 이렇게 10줄 5칸 이렇게 선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0개씩 각각, 그쵸? int 타입 num1 같은 경우에도 50개, 그리고 float 50개, short 50개, 캐릭터 50개, 더블 타입 50개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첨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화를 어떻게 해주느냐? 1차원 배열처럼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 있고요. 2차원 배열의 묶음 단위로 묶어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쇼트의 데이터에 2, 3이에요. 그럼 이거는 2행 3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줄, 4, 5, 6은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그 가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중가로로. 그리고 이렇게 굳이 구분 안 하고 그냥 초기값을 쭉 나열을 해도 됩니다. 초기값을 쭉 나열하면은 알아서 1, 2, 3, 4, 5, 6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값을 몇 개를 생략해도 되는데요. 이럴 때는 나머지 원소를 0으로 초기합니다. 지금 1, 2 가로 묶어주고 4, 5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 2, 0, 4, 5, 0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요. 계속 연속으로 해주는 경우에는 1, 2, 3까지 알아서 이렇게 끊어주고 뒤에 4, 0, 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2차원 배열에서도 생략을 할 수 있고 생략을 하면은 나머지 원소가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한번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쇼트 데이터에서 2, 3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배열에다가 배열의 그 인자에다가 각각 값을 이제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0,0에 1, 0,1에 2. 그래서 앞에 있는 0이 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한 줄이죠, 한 줄. 그래서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렬 모양으로 보면은 1, 2, 3 이렇게 들어가고 4, 5, 6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이중 포문을 사용합니다.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첫 번째에 있는 포문은 여기는 행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포문은 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첨자가 0일 때 j가 0부터 2까지, i가 0일 때 j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바뀌면서 해당되는 값을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1, 2, 3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한 줄. 그 다음에 프린트 F에서 %NS에서 한 줄 엔터 해주고 그 다음에 I 값이 1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또 J가 0부터 2까지 바뀌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I가 이제 1로 바뀌는 거죠. I가 1로 되면서 또 한 줄 출력이 돼서 4, 5, 6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원 배열인 경우에 for를 2개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3차원이다 그러면은 for를 3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쇼트 타입 데이터 2, 3에서 2차원 배열 선언해 줬고요. 이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 변수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에 해당되는 I, 행에 해당되는 I, 열에 해당되는 J 값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각각 일일이 다 데이터를 이렇게 다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 2개니까 I가 0, 1, 그리고 J, 열이 3개니까 J는 0, 1, 2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중 분모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실행을 했더니 1, 2, 3, 4, 5, 6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열에 관한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배열의 기본, 그리고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과 문자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자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문자, 그러니까 문자열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문자 배열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 배열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차원 배열 중에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기 값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